네, 이번 시간에 김대건님께서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노트북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실 외국인 분을 위해서 영어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Hello, this session is getting started. Mr. Kim Dae-kwon will speak about Jupyter Notebook and beyond the notebook. Please welcome him with big applause.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주피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김대권이라고 합니다. 웹에서는 주로 낙교씨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 스터디에서 백엔드 프로그래머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엔드 프로그래머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전에 잠깐 홍보를 드리면은 저희가 내일 라이터닥스라는 소프트웨어 문서화에 대한 모임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주피터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기술적인 얘기라거나 어떤 들고 할까요? 네, 주피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얘기라거나 어떤 테크닉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주피터가 어떻게 주피터로서 발전을 해왔는지 주피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주피터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첫 번째가 범용성이고요. 두 번째가 매체성이에요. 근데 오늘 할 얘기는 범용성 쪽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피터라는 이름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이파이썬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막 이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네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제 생각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려면 사실 주피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봐야 되거든요. 먼저 이 주피터만 간단히 살펴보면은 아마 웹상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로 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저 노트북이라는 의미가 웹 인터페이스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주피터나 주피터 노트북이나 사실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파이썬 노트북도 똑같이 웹 인터페이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파이썬 노트북이 발전을 해서 주피터 노트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아이파이썬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노트북 단계에서는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파이썬은 사실 커맨드 라인 REPL 도구거든요. 그래서 보셨을 수도 있긴 한데 커맨드 라인 상에서 아이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지금 간단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프린트 헬로 월드를 치고 헬로 함수를 만들어서 그걸 실행해 보고 있죠. 아마 이런 거는 아이파이썬을 직접 안 써보셨어도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파이썬을 실행하면은 똑같이 저런 인터페이스가 실행이 되거든요. 커맨드 라인 상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면은 저렇게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아이파이썬이나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REPL이라고 합니다. 뭐 레플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이름인데요. 사실 별로 직관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은 read, eval, print loop라는 루프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씩 코드를 읽은 다음에 그 코드를 해석기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근데 REPL은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이 사실 이거는 코드예요. 줄임말이 아니라 코드거든요. 이게 리습 코드인데 리습에서는 이거 그대로 쓰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리습 코드로 쓰면 거꾸로 쓰게 되는데요. 이게 안쪽부터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read, eval, print, loop라는 말이 생긴 거고 요 말이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걸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print, eval, read라는 게 단순히 코드를 읽어오는 함수나거나 매크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울만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한 비참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REPL이라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코드를 바로 입력하고 실행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리습도 그렇고 루비도 그렇고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클로저, 해스켈 뭐 동적 언어라거나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대부분 언어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보통 저런 언어들을 설치를 하면은 저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REPL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더 재밌는 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메이플이나 매스매티카나 소위 말하는 통계 패키지, 뭐 SAS라거나 SPSS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저런 REPL이 GUI 프로그램이 일부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GUI 인터페이스 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동시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방향이지만 REPL이 이런 방향으로도 발전을 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파이썬이라는 REPL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REPL이 이미 존재했는데 왜 아이파이썬을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아이파이썬을 처음 만드신 분이 이제 페르난도 페레즈라는 학자신데요. 과학자신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01년부터 파이썬을 사용해 왔는데 파이썬 프롬프트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파이썬 REPL은 메이플, 매스매티카, 뭐 유닉스 쉐랩에 비하면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아이파이썬 0.0.1을 릴리즈합니다. 그게 200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파이썬을 써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파이썬이 발전해온 역사가 한 15년 정도 된다는 거죠. 2001년에 이제 이게 등장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냐면요. 파이썬을 실행하기 전에 실행하는 스크립트였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실행하기 전에 저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서 파이썬 REPL이 뜨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파이썬 기본 REPL을 확장할 수 있는 명령어들, 지금 아마 주피터에도 그런 간단한 명령어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언더바라거나 언더바 2개라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리서치를 위한 것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래프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출력한 걸 도와줄 수 있는 헬퍼 함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파이썬은 파이썬 REPL의 스크립트로 시작을 해서 0.0.1부터 별도의 REPL로서 발전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아이파이썬을 실행시켜 보시면은 파이썬 REPL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변화가 아이파이썬 0.12에서 아이파이썬 노트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1년 12월의 일인데요. 아까 전에 0.0.1이 2001년에 릴리즈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1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는 도구는 2011년에 처음으로 아이파이썬으로부터 10년이 걸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릴리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요. 그때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금방 바뀌어서 지금의 모습이랑 거의 유사하게 바뀌는데 이때는 이제 왼쪽에 메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사실 코드셀이나 마크다운 셀 같은 건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특징이 뭐냐면 웹 기반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고요. 이제 REPL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면은 함수 한 5줄짜리 짜려면은 중간에 꼭 오타가 나요. 그러면 이제 계속 위로 버튼 누르면서 엔터 치고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셀 단위로 코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매체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크다운 셀을 지원해요. 사실 기존의 REPL 도구들은 코드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도구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크다운이 코드랑 결합이 되면서 이제 코드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고 코드를 테스트해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사용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제 JSON 포맷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이었고 그리고 PDF나 HTML 출력을 처음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파이썬이 사실은 아이파이썬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으로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건 딱 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2011년 12월 그러니까 0.12 버전이 릴리즈 된 시점이죠. 근데 아이파이썬 노트북이 만들어진 기반, 그러니까 혹은 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키텍처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좀 더 앞으로 넘어가서 0.11에서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아이파이썬이란 프로그램은 파이썬 REPL로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단일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런 아키텍처가 어떤 언어에서건 굉장히 일반적인 아키텍처거든요. REPL인데 뭐 다른 언어랑 섞여 있다. 그런 프로그램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파이썬도 당연히 파이썬 코드로 짜여져 있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로MQ라는 걸 도입을 하게 돼요. 이게 메시징 큐 프로그램인데 스테로이드 맞은 TCP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뭐 꼭 TCP만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TCP에다 얹혀가지고 메시징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또 더해줍니다. 그래서 페르난도 페레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2010년 초에 교육을 위해서 콜롬비아 여행을 하다가 제로MQ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개발하고 있던 브라이언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틀 만에 PyJMQ라는 걸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PyJMQ라는 게 지금 제로MQ의 공식 파이썬 바인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아이파이썬 팀에 의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아이파이썬의 어떤 우리가 프로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죠. 이걸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해커톤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GitHub 저장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실행해 볼 건데요. 이제 저 페르난도 페레즈 씨의 저장소고요. 거기에 ZMQ 파이커널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 아이파이썬의 커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널로 분리된 아키텍처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는 단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프론트엔드랑 커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버 프로그램이 된 거고요. 거기서 통신을 하기 위한 메시지 스펙을 다룬 문서 파일이 하나가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왼쪽이 이제 커널을 실행을 한 거고요. 커널을 실행을 하면은 127.0.0.1의 5 포트로 서버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프론트엔드 점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프론트엔드 점 파일은 제로MQ 프로토콜을 통해서 저 커널 점 파일이랑 연결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print hello ipython 커널이라는 명령어를 보내면은 그게 왼쪽에서 이제 로그들이 쭉 뜨고 오른쪽에는 방금 제가 출력을 한 내용이 뜬 걸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 잠깐 살펴보면요. 저 로그의 제일 윗부분은 우리가 프론트엔드에서 보낸 커널에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execute request라는 건 이 코드를 실행해줘 라는 의미고 그 코드는 저 위에 있는 print hello ipython 커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커널 쪽에서는 그 코드를 받아서 이제 send out로 출력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거든요. 이거는 부작용의 하나로 저 hello ipython 커널을 프론트엔드의 화면에 출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금 전에 요청했던 execute request에 대한 대답은 execute reply로 OK를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키텍처 변화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론트엔드와 커널이 제로MQ를 가지고 통신하는 서버 프로그램으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0.11 버전에는 요 것뿐만이 아니라 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때 아마 펀딩을 받아가지고 Qt 콘솔이라는 게 하나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죠. Qt 콘솔은 사실 메이플이나 뭐 시메티카나 그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UI 상에서 코드를 사용하면은 저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출력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페르난도 페레즈 씨는 그런 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서 이거를 만들었게 된 거죠. 새로운 아키텍처 위에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릴리즈 노트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널과 클라이언트가 분리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제 노트북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 노트북의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API 서버가 실제 웹 프로그램과 웹소켓으로 소통을 하고 커널 쪽과는 제로MQ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Qt 콘솔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아키텍처 변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나오게 돼요. Qt 콘솔이나 이제 CLI 상에서의 인터페이스는 직접 파이썬 커널과 제로MQ로 통신을 하는데 그 중간에 API 서버를 통해서 통신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노트북도 그렇고 Emacs 클라이언트도 있었고 빔 클라이언트도 있었고 비주얼 스튜디오, 뭐 파이치함 같은 데서 아이파이썬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을 막 내놓게 됩니다. 이 시기가 딱 그랬던 시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의 다양성도 늘어나지만 메시지 프로토콜이라는 게 생기면서 커널의 역할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만 하면 되도록 바뀌었어요. 제로MQ에다가 아까 전에 봤던 제이슨 형식의
제이슨 혹은 딕셔너리 형식의 코드만 넣어주면은 커널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커널이 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예고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아이파이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얘기는 이제 페르난도 페레즈 씨가 자기 블로그에 써놓은 글에 가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세지 노트북이랑 비교했던 글인데 이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발표자를 공개할 거니까 거기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파이썬 0.13에도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던 게 셀 매직 커맨드라는 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라인 매직이 아니라 셀 단위에서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었고요. 네,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좀 중요했던 변화가 0.12에서 아이파이썬 노트북이 등장을 하고 2.0까지의 발전상을 보면은 아이파이썬 노트북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쪽으로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갑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굉장히 중요했던 변화가 파이썬 이외의 커널들이 막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게 파이썬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루비 커널도 생기고 뭐 해스켈 커널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4년 말에 가보면은 저 커널 프로그램들이 한 20개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키에 들어가 보면은 뭐 iRuby 커널, iPython, iHaskell 뭐 그런 것들이 쭉 해서 한 20개 정도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커널들을 지원하게 돼요. 근데 이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다른 커널들을 썼었는데 이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파이썬은 단일 커널밖에 지원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실행을 하면은 파이썬 커널과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커널을 연결하려면 다시 서버를 실행시켜야 돼요. 다른 포트에다가 루비에 연결하려면 루비 프로필을 만들고 그 서버 프로그램 별도로 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파이썬 3.0에 와서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주피터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제 3.0부터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은 왼쪽 위에 주피터 로고가 떴어요. 그리고 하나의 서버에서 커널 프로필이 여러 개 있을 때 커널을 하나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발표를 해요. 이제 파이썬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 분리를 하겠다. 파이썬 언어에 의존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파이썬 커널이 아닌 부분들은 다 분리를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나오면서 우리가 아까는 하나씩 서버를 실행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의 서버를 실행시키면 그 안에서 커널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이러한 생태계를 인정하게 되면서 주피터로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파이썬 3.0 버전이 하나의 패키지로, 그러니까 아이파이썬이라는 리포지터리 이름으로 배포된 마지막 버전이어서 아이파이썬 4.0에서는 전부 다 분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아이파이썬은 아이파이썬대로 살아서 4.0으로 가게 되는데 저건 이제 아이파이썬 커널, 그러니까 파이썬 커널만을 남긴 부분을 의미하고요. 나머지는 다 주피터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제일 중요한 모듈이 이제 노트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더 빅 스플릿이라고 주피터 프로젝트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파이썬에 묶여 있었던 모든 모듈이 다 저장소로 분리가 됩니다. 주요한 변화를 보게 되면은 아이파이썬 커널이 주피터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커널과 통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주피터 클라이언트로 분리가 되고 파이썬 커널 자체는 아이파이썬 프로젝트의 아이파이 커널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HTML 부분은 노트북으로 분리가 되고요. 주피터 커널과도 또 CLI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피터 콘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주피터 어센딩이라는 블로그 글을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피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미 아이파이썬이라는 단어는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일단 뭐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이썬은 제외를 하고요. 아이파이썬 노트북은 이제 없습니다. 아이파이썬 노트북은 디프리케이티드 돼서 아마 지금 실행을 하면은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파이썬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파이썬 커널과 커맨드 라인 파이썬 RPL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그러니까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노트북 패키지를 설치하면은 웹 기반의 인터랙티브 노트북과 파이썬 커널이 설치가 됩니다.
주피터 콘솔을 설치를 하면은 주피터 이것도 아이파이썬 커널을 파이썬 커널을 포함하는 주피터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주피터 다른 커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맨드 라인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피터 1.00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타 패키지예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을 다 설치해주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IP 인스톨 주피터를 하면은 저것들이 다 한꺼번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설치했을 때는 뭐 큐티 콘솔이나 주피터 콘솔이나 아이파이 위젯 같은 게 설치가 안 되는데 한꺼번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인데요. 최종적으로 현재 주피터의 생태계라기보다 주피터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수 있고 다수의 커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저게 꼭 랭귀지 커널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로MQ 프로토콜로 통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피터라는 건 사실 범용적인 REPL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주피터가 0.0.1부터 어떻게 와서 어떻게 버전이 발전해 왔는지. 그래서 아이파이썬은 아이파이썬대로 지금 5.0까지 나와 있고요. 노트북은 현재 4.2.2 버전일 거예요. 그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얘기를 드린 부분이 주피터가 어떻게 범용적인 도구로서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리터레이트 컴퓨팅이라는 말을 페르난도 페레즈 씨가 하는데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 노트 저작 도구로서의 주피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 모임을 소개해 드린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문서화 모임이긴 한데 문서화, 번역, 편집, 매체성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이제 파이썬 행사 일부로 진행을 하거든요. 내일 여기 오시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Q&A는 제가 생략을 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대권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튜토리얼 과정에서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세션 진행하실 텐데요. 혹시나 내일 참석 못하시는데 오늘 질문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 OST 207B, 207B 룸으로 이동하셔서 김대원님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